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서기시 강사 김영준입니다. 자,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이제 계속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또 이제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유럽의 절대 왕정의 군주들, 그 중에서도 영국의 중원기를 이끌어 나갔던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다뤄볼까 하냐면요, 이름하여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쯤 이름을 갖다가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14세, 루이 14세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프랑스의 중원기를 이끌었던 왕이긴 한데 다만 좀 루이 14세는 평가가 갈리는 게 있어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좀 그 공과 과가 너무 명확하게 갈리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루이 14세가 어떤 왕이냐, 한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초상화에서 보이시는 인물이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당시 유럽의 패션 리더로 아주 손꼽히는 인물이었어요. 루이 14세가 어떤 복장을 하고 나온다 하면은 온 유럽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패션 리더로 손꼽히는 인물이었죠. 근데 루이 14세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을 좀 불행하게 보냈어요. 아버지가 루이 13세인데 이 아버지도 또 이제 스페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사실 뭐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때 당시 최강은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스페인 쪽하고 이제 정략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루이 14세인데 알고 보면은 몸에 반은 프랑스이고 반은 스페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머니였던 왕비가 스페인 출신이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렇게까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썩 좋지 않았고 둘 사이에서 애도 굉장히 늦게 낳습니다. 그래서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루이 14세가. 이것 때문에 이제 루이 13세는 자기 아들이었던 루이 14세가 원체 뒤늦게 본 자식이다 보니까 뭐라고 이제 불렀냐면은 신이 나에게 내린 선물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하죠. 참고로 영조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도 비슷해요. 영조가 거의 40살 됐을 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영조도 하늘이 나한테 내린 선물이다라고 해서 정말 좋아했대요. 물론 사도세자의 결말은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죠. 그리고 이제 루이 14세가 5살밖에 안 되던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어머니였던 이제 스페인 출신의 왕비가 수렴청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제 프랑스의 귀족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루이 14세가 하마터면 어릴 적에 거의 뭐 죽을 뻔했었죠. 그러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반란군을 진압하면서 다시 이제 왕권을 되찾았는데 문제는 이제 어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은 어머니가 정치를 대신해줬고 성인이 돼서야 본인이 직접 친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루이 14세는 뭐에 집착을 하게 되냐면은 어릴 때 한번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하마터면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5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을 갖다가 수렴청정을 받으면서 지냈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집착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란 당연히 권위적이고 절대적인 힘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추구했던 인물이 바로 루이 14세였어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이렇게 화려한 복장을 즐겨 했던 이유도 뭐였냐면은 그만큼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루이 14세가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서 썼던 굉장히 좋은 수단이 뭐였냐면은 바로 무도회였어요. 궁정에서 무도회를 여는 거죠. 화려한 무도회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루이 14세가 개발한 춤을 신하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나와서 한번 쳐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똑바로 못 춘다. 그 신하들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가지고 쫑긋 추는 거죠. 형은 그거밖에 못해? 내가 하는 거 봐봐. 이렇게 해봐봐. 못하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논리죠. 좀 약간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는 폼생 폼사기 때문에 폼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외로 잘 먹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이 무도회 때 쓰고 나온 가면 중에서 가장 즐겨 썼던 게 뭐였냐면은 태양의 신이었던 아폴론이 쓰는 아폴론. 그 아폴론의 가면을 굉장히 많이 쓰고 나왔기 때문에 별명이 뭐가 되었냐면은 태양왕이 되었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복잡한 에티켓을 만들게 됩니다. 모름지기, 왕이나 귀족이 되려면은 예의범절이 굉장히 복잡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복잡한 에티켓을 만듦으로써 신하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로 복잡했냐면은 단순히 뭐 이제 옷을 갖춰 입는 거라든가 인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만 복잡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복잡했냐면은 코 푸는데도 예법이 있었어요. 방귀를 뀌는데도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 예법과 절차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해야 한다라고 봤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그걸 강요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코 풀 때는 어떻게 풀어라. 방귀 낄 때는 어떻게 껴라. 그거 안 지키면 막 야단치고 혼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이 교양이 없냐. 내가 하는 거 봐봐. 하고서 그런 식으로 신하들을 압박하고 막 이제 갈구는 용도로 아주 엄격한 예법을 구사했던 인물이 바로 루이 14세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엄격한 예법을 신하들한테 계속 주문을 하려면은 그 누가 제일 잘 지켜야 되냐면은 본인이 FM으로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왕이란 존재는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정말로 FM으로 그 모든 예법들을 전부 다 소화해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 스트레스가 심해지니까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뭘 그렇게 좋아했냐면은 단 거를 되게 좋아했대요.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왜 요즘도 현대도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막 쌓이다 보면은 뭐 술도 땡기긴 하지만 술 담배 말고 단 음식도 좀 많이 땡기잖아요. 뭐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루이 14세가 그랬어요. 그런 단 음식들을 입에 좀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단 음식들을 먹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뭐가 찾아오게 되냐? 바로 좋지 못한 반갑지 못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죠. 그게 뭡니까? 네, 맞아요. 충치예요. 그래도 루이 14세가 충치에 엄청나게 시달렸던 왕이라고 하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 옛날 사람들은 충치가 생기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건데요. 사실 이게 의학기술이라는 게 거의 1800년 넘어오면서부터 발전을 한 거지, 그 전에 의학기술은요, 루이 14세가 살았던 시대는 대략 한 서기 1600년대 시대거든요. 600년 후반에서 700년 초반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 영조 그 무렵이에요. 그 시대는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의학기술이 좀 되게 형편없었어요. 서양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의학기술이 높았던 게 아니에요. 좀 충격적이지만 1700년대까지 서양 의사들이 할 줄 알았던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치료법이 두 가지였어요. 크게 봤을 때. 당시 서양 의사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사람이 왜 병에 걸리냐라고 했을 때, 일단 만약에 배탈이 난다. 뭔가 좀 배탈이 났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뱃속에 안 좋은 세균이 살고 있다. 그 안 좋은 세균을 뽑아내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관장을 하는 겁니다. 설사약을 먹여가지고 그냥 다 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혹은 뭐 열이 났다든지 뭔가 좀 이제 몸이 좀 안 좋다, 컨디션이 안 좋다, 뭐 요즘처럼 이제 막 그런 코로나 같은 거에 걸렸다. 그럼 치료법이 뭐였냐?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거는 피 속에 세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피를 뽑는 걸 했습니다. 피 뽑기. 피를 쫙쫙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세시대는 더 무식했던 게 그냥 동맥을 싹둑 잘라가지고 피를 다 뽑았어요. 그래서 새 피를 수혈을 시켰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이 있는 피를 다 뽑아놓고 새 피를 넣는다. 있는 피 다 뽑는 순간 죽는 거죠. 그래서 병원 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소설 속에 등장하는 로빈 후드도 이거 치료 잘못 받아가지고 죽었죠. 그래서 그때 의사들이 돌팔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람 잡는 거죠. 그나마 이제 이때쯤 가면은 뭐 동맥 절단해서 피 뽑는 것까지는 아니었고 거머리 같은 거 이용해서 이제 마치 부항 뜨듯이 그렇게 피를 뽑아내는 치료법을 쓰기는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의사라고 하면은 할 줄 아는 게 피 뽑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장하는 거,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의사예요. 이 시대에는 거의 뭐 돌팔이 천지였어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치 치료는 정말 무식했는데 어떻게 이제 치료를 했냐? 충치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루이 14세가.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야, 충치가 생기는 이유는 입안에 세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세균이 어디 사냐가 문제였는데, 그 우리 이빨 자체에 지금 세균이 증식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빨을 뽑던지 아니면 그걸 긁어내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세균이 입 천장, 여기 좀 부드러운 부분 있죠, 그죠?
그 천장 부드러운 부분 안에 세균이 살고 있는데 그 세균들이 중간에 흘러나와가지고 이빨을 썩게 만든다라고 옛날 의사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소독을 해야 되냐? 바로 입천장을 소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입천장을 소독을 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 소독약을 바르냐? 그게 아니라 불로 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두로 입천장을 지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충치 치료였어요. 인두로 입천장을 지지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거기 연약한 부위인데 뚫릴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가? 그래가지고 루이 14세가 거기가 뚫려버려가지고 음식 같은 걸 먹으면은 잘못 삼키면 이게 코로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루이 14세가 어떤 상황까지 생기냐면은 이게 먹는 것도 부실하고 불규칙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하다 보니까 위장이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아집니다. 충치 다음에 이제 위장병이죠. 그리고 위장이 안 좋아지니까 소화불량에 걸려서 나중에 변비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변비가 심해지니까 이제 막 그때 당시 의사들이 또 잘하는 게 관장이잖아요. 설사약을 하도 먹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설사를 했던 사람이 또 루이 14세예요. 근데 또 유럽 사람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 옛날에 씻는 걸 이상하게 싫어해가지고 잘 안 씻었어요. 거의 뭐 일평생 살면서 목욕을 한 두세 번 할까 말까 그 정도였어요. 근데 루이 14세는 그 관장약을 먹는 바람에 설사를 줄줄 해가지고 바지에도 용병 보는 일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씻는 건 잘 안 씻는다. 그러면 그 구린내를 어떻게 하냐? 또 향수로 그거를 가리려고 합니다. 향수를 쓰는 거예요. 내가 아시죠? 그 지독한 냄새 나는 데다 향수를 쓰면은 당장은 가려지는데 나중에 그 지독한 냄새하고 향수 냄새가 뒤섞여가지고 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 그래서 루이 14세 말년에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났대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설사를 자꾸 줄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항문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치질까지 걸리는 그런 심각한 사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이때 당시에 치질은 치료를 받았어요. 항문을 갖다 이제 째고 꿰매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이게 또 처음 실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외과 의사들이 루이 14세하고 비슷한 증세를 갖고 있는 치질 환자들을 데리고서 해본 거죠. 그때 뭐 마취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생으로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구나 라는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루이 14세한테 적용을 해서 루이 14세가 치질은 그래도 간신히 나섰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죠. 그럼 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충치 생겨, 입천장 뚫려, 위장병 있어, 거기다 설사 나와, 치질이 있어. 사람이 이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6세까지 그렇게 골골거리면서 장수를 했던 인물이 루이 14세였습니다.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예요, 이분은. 근데 그렇게 몸이 아프면서 계속 골골거리면서 나이 먹어서까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엉뚱한 판단을 내리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이 14세가 했던 정책 중에서 괜찮은 정책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정책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리더가 너무 지나치게 장기간 집권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역시 적당히 하고 물러나야 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리더가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몸이 안 좋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오판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역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자, 그래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다들 많이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실 텐데 그 스트레스를 좀 이제 말끔하게 해소하시고 올 겨울을 잘 보내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